자, 오늘은 5장, 6장 먹매김 및 바닥 설치 보겠습니다. 학습 1. 먹매김을 위한 상세도면 검토하기. 1-1 상세도면 검토. 보면 먹매김이란 건축공사에서 먹통, 먹물, 실을 이용하여 기초, 기둥, 벽 등이 세워질 곳에 표시해주는 작업을 말한다. 먹매김을 할 때는 도면에 축소되어 표시된 것을 실제 시공 위치에 1:1의 비율로 표시하고 먹매김 작업 후 토대 및 벽체 설치, 세우기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 먹매김에 정의가 나와 있고 먹매김이 뭔지 나와 있고 먹매김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먹매김은 구조물 전체를 세우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지만 이 작업이 실수 또는 잘못 수행되었을 경우 구조물의 하중 전달 문제, 심하게는 붕괴까지 이를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먹매김을 수행할 때는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평면도, 지붕 평면도, 먹매김 정보를 표시한 1층 평면도 예시, 지붕 단면도, 건물 단면도, 먹매김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서 먹매김 위치 및 제한사항 파악. 1-2장 1-2 먹매김의 레이아웃이 나오는데, 먹매김의 레이아웃. 먹매김 구획 정리의 중요성. 먹매김을 실시할 때 구획을 정리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며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 작업이다. 먹매김 이후에 토대 설치부터 벽체와 지붕 등이 차례로 세워지므로 계획된 도면과 상이하거나 약간의 치수 차이가 있어도 전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높으므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획 정리 시 구별이 어려울 경우 초크라인 중 색상을 달리하여 표시해 놓으며 락카 등을 이용하여 각 실의 이름과 치수 등을 기초 바탕면에 기록해 놓아도 좋다. 먹매김 시 중요 확인사항. 바탕 콘크리트에 먹매김 할 각각의 기준점에 대하여 기본 바탕면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2층에서의 먹매김 시 아래층으로부터 내림추로 올라가는 먹매김 확인도 필요하다. 각 층에서의 기준 먹매김과 각 부재 간의 허용 오차는 시공 등급이 1종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2.0, 2종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4.0 등 건축공사 감리기준법 등에 따른 오차 범위를 미리 확인해 놓는다. 특히 목재의 건조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먹매김을 정확히 한 경우라도 건조가 안 된 목재를 사용 시 치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먹매김 위치 파악 후 레이아웃 하기. 수행 순서는 먹매김 할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엔 콘크리트 기초 위에 먹매김 순서를 정한 후에 구획을 정리한다. 직각 맞추는 거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고, 뭐 특이사항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여기 보면
먹매김 작업 시 바탕면 전체를 보고 세부적인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연장선과 세부적인 먹매김을 할 때 구획하기 좋다. 먹매김 구획 정리는 수시로 확인이 필요한데 특히 선이 만나는 곳과 반대편의 마주보는 선이 직각을 이루는지 도면에 표시된 중심선과 일치하는지를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구조체가 들어선 이후 전기, 오하수, 난방 등의 부대 작업 시 설치되어야 할 자재들이 정확하게 한 번에 연결되어야 하기 위함이다. 직각 맞추고 2층 장선 부분의 구획 정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2층 바닥의 먹매김 구획 정리는 1층 벽체와 장선, 바닥 덮개가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여기 나오면 보면은 2층 장선에 미리 먹매김을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림과 같이 밑에 그림과 같이 끝막이 장선에 2층에 벽체가 들어설 정보를 기입해 놓으면 되는데 2층에 세워질 외벽에서 내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끝막이 장선에 표시해 놓으면 된다. 이는 도면상의 벽체 위치를 미리 파악한 후 끝막이 장선을 기준으로 벽체를 놓는 장소 구획을 미리 해놓는 것이다. 끝막이 장선 레이아웃 2층의 장선 위치를 끝막이 장선에 표시한다. 학습 2. 마감 치수와 간섭 부위 검토 후 먹놓기. 기준선 줄쳐보기. 기준선 줄쳐보기란 건물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건물의 기준선 및 대지 경계의 거리나 각도, 건물의 방위와 그 실제 크기를 현지에서 실제로 출현시키는 작업이다. 설계도면을 보고 기준선을 파악한다. 설계도면에서 기준선은 1점 세선과 2점 세선으로 표현이 되며 1점 세선은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경계선, 참고선 등의 표시할 때 사용하고 2점 세선은 상상선 또는 1점 세선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2점 세선을 사용한다. 평면도에 나타난 전체 기준선을 파악한다. 기준선 도면의 마감 치수를 확인한다. 2-2 공종 간 간섭 부위 확인 및 대처. 현장 시공 계획. 현장에서의 시공 계획은 전체 공사 일정과 품질, 비용 등에 높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각 작업의 동선, 작업 방법, 작업 간의 간섭 관계 등에 대한 방법 및 계획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념의 현장 시공 계획은 현장 물류시설, 직접 가시설, 간접 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전 계획 등을 들 수 있다.
간접 가시설 계획이란 본 공사의 작업과 직접적인 연결 관계는 낮으나 계획이 충분치 못할 경우 본 공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장 사무소, 창고, 목재, 가공 작업대 등 규격 및 설치 해체 계획이 이에 속한다. 기간대별 시공 계획, 각 단계별 설치, 해체될 가시설과 작업 동선을 도면화하는 계획이다. 가시설의 계획 수립. 가시설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설계 내역을 충분히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시행되어질 수 있다. 1번 현장으로 반입될 건설 기자재의 종류별 규격 및 운송 조건 파악. 2. 계략, 일정 계획 대비 건설 기자재의 종류별 위치, 소요 시기 파악. 공정별 작업 장소 및 하역 장소와의 간섭 관계 파악. 재운송 조건의 할증을 감안한 가시설 규격 및 수량의 결정. 총괄 및 분야별 일정표. 사업기간에 의한 구분. 넘어가고, 먹매김 파트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크게 잘 모르겠는데, 보면은 공종 간 간섭이 아래의 원인에 따라 발생됨을 파악한다. 공종 간의 간섭 원인은 설계적 요인, 공정 계획상의 요인, 시공적 요인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종 간 간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설계적 요인. 설계적 요인은 설계도서의 부실에 의한 요인, 상세도 미비의 요인, 설계도 시방서 관련 법규 간 차이에 의한 요인, 잦은 설계 변경과 도면 수정 지연에 의한 요인 등이 설계적 요인에 포함되고, 시공적 요인은 양중 부담의 요인, 작업 능률 저하의 요인, 추락, 낙하, 비례 등 위험 요인에 의한 요인 등이 시공적 요인에 포함되고, 공정 마찰 요소 파악 미흡의 요인은 공정 상호 간 이해 부족에 의한 요인, 공정표 검토 부족에 의한 요인, 공정표상 세분화 한계에 의한 요인, 그리고 분리운영, 공정 원가의 분리운영으로 공사 관리의 효율성 저하에 의한 요인 등이 공정 마찰 요소 파악 미흡의 요인에 파악된다. 기초작업에서 공정 간 간섭 예상 및 대처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간섭이 이제 같은 이제 다른 작업이긴 하지만 그 장소가 겹친다든가 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간섭이라고 하는 거, 작업 간 간섭이라고 하는 것 같고, 내 외부 작업 공정 간 간섭 예상 대처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 간 간섭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정관리 계획이 잘못된 이유가 가장 높으므로 각 공정 간의 이해도와 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공사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2-3 먹놓기. 대지 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 9분 건축선의 후퇴거리. 이거는 허용오차 범위가 3% 이내고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3% 이내 허용오차.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는 3% 이내 허용오차 있고 건폐율은 0.5% 이내. 하지만 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나와있고 용적률 1.0% 이내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허용오차를 정의해놨습니다. 대지 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를 말씀드렸고, 밑에를 보면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 건축물 높이는 2% 이내에 허용오차 범위가 있고 1m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평면 길이는 2% 이내. 하지만 건축물 전체 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 너비 허용오차 범위가 2% 이내, 반자 높이 2% 이내, 벽체 두께 3% 이내, 바닥판 두께 3% 이내에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 허용오차는 이제 벽체랑 바닥판만 3% 이내이고 나머지는 2% 이내인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오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한번 빠르게 읽어보면 첫 번째 이유는 대지의 형상 또는 면적이 설계도서에 표시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첫 번째가 끝인가? 보자고. 두 번째 이유 있네. 두 번째 이유는 설계 과정에서 많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도면상 축척을 이해함에 있어 개개인별 달리 읽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축척이 3000분의 1로 되어 있는 임야도의 경우 선의 굵기에 따라 몇 cm에서 10cm 또는 20cm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넘어가고 규준 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먹줄 놓기에서 규준 틀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규준 틀을 다음과 같은 방법과 순서로 설치한다. 건물의 기준점을 설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건물의 위치를 확정한다. 건물의 모서리를 비롯한 기둥, 옹벽, 기타 주요부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규준 틀을 설치하여 대패질한 수평 띠장, 상단면에 기준선 먹줄을 친 다음 기준선의 정 위치에 못을 박아 표시한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의 위치는 수시로 검사하여 변형된 부분은 즉시 수정해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른 건축물 구체에 옮겨서 표시한다. 규준틀의 설치 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이게 수치가 되게 많은데 읽어만 보겠습니다.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강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 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2번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너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3번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 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너비 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 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기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규준틀 말뚝이 여기 나와 있고 규준틀 다 규준틀이라고 하는 것 같아. 먹매김 기준 확인. 각층 각실 등의 기둥 또는 벽면 등의 각층 마감 기준 상단 레벨로부터 1m 선상의 수평 기준선을 먹매김하여 각종 창호류 및 각 부위별 마감 공사의 높이 기준이 되게 한다. 먹매김 기준점을 설치한다. 먹놓기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정리정돈 하고 나서 먹놓기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건데 한번 읽어보면 어이구. 먹줄을 놓을 때는 그 위치가 깨끗이 정돈된 상태가 된 후 놓아야 하며 먹줄을 튕길 때 너무 많은 이 먹줄에 묻지 않도록 해야 깨끗한 먹줄 놓기를 할 수 있다. 다른 먹줄과 혼동이 되지 않아야 목구조 부재를 정확히 놓을 수 있다. 당연한 것들이다. 넘어가고. 생각보다 별로 없네. 뭐가? 바닥 구조틀 설치하기. 방부목에 대한 게 나오는데 목재 바닥 구조틀에 사용되는 방부목 선택.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방부목재의 규격과 품질. 바닥공사에 사용되는 방부목재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기준에 따라 규격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방부목재의 검사 항목은 침윤도, 흡수량, 용탈성, 함수율 등이며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단 함수율 검사는 건조제로 표기되었을 때만 적용한다. 그렇지. 1번 침윤도. 방부목의 사용 환경 범주에 따른 침윤도 적합 기준은 3-1과 같다. 침윤도가 뭔지를 설명해줘야지. 침윤도는 뭐 어떻다, 뭐 적합 기준이 이렇다 이렇게 나와있네. 흡수량 있고 함수율. 이건 찾아봐야겠다.
침윤도. 목재의 특정 단면적에 대한 침윤. 목재의 특정 단면적에 대한 침윤 면적의 비 또는 특정 위치의 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대한 침윤의 깊이의 비. 침윤이 뭐야? 침윤. 차차 젖어 들어감. 아, 수분이 스며들면서 젖는 거구나. 침윤도. 뭐 적합 기준? 뭐 그래서 변제 부분 이런 게 나오는구나. 변제가 이게 얼마나 젖는지. 흡수량은 뭐 물 흡수량일 거고. 용탈성. 용탈. 토양 중에 침투한 물에 용해된 가용성 성분이 용액의 상태로 표층에서 하층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토양 단면 외부로 제거되는 과정을 말한다. 토양에서 나무로, 그러니까 목재로 물이 침투하는 거네. 함수율은 알고 있고. 다 약간 물에 관한 거네. 방부 목재의 검사 항목은 무엇인가? 침윤도, 흡수량, 용탈성, 함수율 4가지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야겠다. 침윤도, 용탈성, 흡수율, 함수율 4가지. 함수율은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것만 보고. 함수율 기준 15% 미만, D15, 15에서 20%, D20, 20%에서 25%, D25, 25% 이상 비건 조제, GRN. GRN. 방부 목재의 등급별 종류 및 사용 부분. 방부 목재의 등급별 종류. 방부 목재는 수종에 따라 소나무, 낙엽송, 잣나무 등 수종명으로 하며 원산지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명으로 기재한다. 방부 처리에 사용되는 방부제는 ACQ 1, 쿠아즈 2, 쿠도 3 등이 있으며 사용 환경의 범주에 따라 H1에서 H4로 구분된다. 뭐 이렇게 구분이 된다 뭐 이런 거네. 방부 목재의 사용 부분. 이건 알아야겠다. 방부 목재의 사용 부분. 목재는 건축 용재 중 아래와 같은 부분에 방부 처리된 목재를 사용한다. 어디에 쓰는지 한번 보면 내력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 콘크리트, 흙, 기타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목재. 지표면상 1m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 가세 및 토대 등 부후에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 여기서 부후는 부패. 부엌과 욕실 부분의 축조 및 상판 등에 사용하는 목재. 지붕재로 사용하는 목재로서 수시로 물을 접하는 풍판, 박공판, 석가래, 사래, 평고대 등에 사용하는 목재. 다시 한번 읽으면 이건 또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지붕재로 사용하는 목재로서 수시로 물을 접하는 풍판, 박공판, 석가래, 사래, 평고대 등에 사용하는 목재. 지붕재로 사용하는 목재로서 수시로 물을 접하는 풍판, 박공판, 석가래, 사래, 평고대.
땅에 묻히거나 땅과 접하고 있거나 물과 접하고 있는 기초공사용 피어, 부교, 잔교, 선창 등에 사용하는 목재. 땅에 묻히거나 땅과 접하고 있거나 물과 접하고 있는 기초공사용 피어, 부교, 잔교, 선창 등에 사용하는 목재. 냉동 창고와 같이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생기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목재. 죄에다 이제 물을 접하는 곳에 방부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건 뭐야? 토대형 방부 목재는 아래의 품질 규격에 맞춰 선택한다. 읽어봐야겠다. 토대형 방부 목재는 아래의 품질 규격에 맞춰 선택한다. 토대형 방부목은 국내 및 수입산을 이용하며 전나무과의 햄퍼 수종을 주로 사용한다. 적용 위치는 콘크리트 기초와 벽체의 밑갈돌이 사이에 적용하며 실실러 위에 토대를 설치한다. 토대용 방부목은 지면과 콘크리트 기초 등에서 올라오는 수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목조주택의 근간이 되는 부재로 구조적 안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재이다. 목재의 방부 성능 유지를 위해 방부목 절단면에는 오일 스테인 도장을 해주는 것이 좋다. 햄퍼에 대한 규격과 품질이 나오는데 햄퍼 방부목 수종 햄퍼 방부제 쿠아즈 공칭 치수는 2x4, 2x6, 2x8 이라고 말하고 실제 치수는 38 by 89 2x6는 38 by 140 2x8은 38 by 184 길이는 3.6에서 4.8m. 그 특징으로는 KD 18% 이게 아마 함수율일 텐데 함수율 그리고 S4S는 사면 대패에 했다는 뜻으로 알고 있고 KD 18% 함수율 18% 이하다 그런 것 같고 순서가 나옵니다. 원목을 반입하고 원목 규격 가공 및 방부약재 설치하고 규격 가공 목재 침윤기 투입. 방부제를 침윤은 하는구나. 방부약재를 침윤해가지고 서서히 스며들게 해서 방부 효과가 있게 하는 거네. 그게 침윤이네. 방부 처리하고 토대용 방부목 형상, 데크용 방부목 형상. 이건 많이 본 건데. 데크용 방부목, 토대용 방부목. 목재 방부 성능 유지를 위해 방부목 절단면에는 오일 스테인 도장을 해주는 것이 좋다. 오일 스테인 도장. 계속 나오는 말인데 오일 스테인. 다음 장이네요. 3-2 바닥 구조틀 설치. 국내의 경우 전통적인 온돌 난방 방식에 의거하여 바닥은 콘크리트 매트 기초로 이루어진 형식을 많이 사용한다. 목조주택 바닥은 콘크리트 매트 기초와 독립 기초로 구분된다.
콘크리트 매트 기조, 매트 기초, 매트 기초, 매트 기초. 그냥 매트를 깐 거네. 한 장의 슬랩으로 지지한 기초. 건물이 무겁고 지내력이 작을 때에 사용된다. 건물 전체 또는 대부분을 한 장의 슬랩으로 지지한 기초. 수치가 몇 가지 나오는데 콘크리트 기초는 터파기를 한 후 100mm 정도로 100mm 정도로 자갈층, 흙 등으로 지반을 단단히 다지고 이때 여기 이제 뭐 잡석 다짐이나 버림 콘크리트 하고 0.15mm 정도의 PE 필름 100mm 정도로 잡석 다짐이랑 뭐 버림 콘크리트 등등으로 지반을 다지고 그 위에 0.15mm 정도의 PE 필름 덮어주고 PE 필름 위에 콘크리트를 100mm 이상 두께로 타설한다. 그치? 이때 콘크리트 기초벽의 안쪽 부분에는 300mm 정도 300mm 정도의 길이로 바닥면과 기초벽에 단열재를 설치하는데 이는 동절기 지반이 동결되거나 실내와의 온도차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로 이제 땅을 다지고 잡석 다짐이랑 뭐 버림 콘크리트 등등으로 땅을 다지고 그 위에 수분을 막기 위한 PE 필름 그 위에 콘크리트 타설 위에 단열재 아니지 콘크리트 타설 안쪽 부분에 300mm 정도의 길이로 기초벽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이 콘크리트랑 같은 층에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네. 음. 이거네 이거. 이건 것 같은데? 아 이건가? 30cm? 300mm? 바닥면과 기초벽에 이거구나. 이거 단열재. 콘크리트 독립기초는 1층 바닥 전체를 콘크리트가 아닌 목조를 이용하여 시공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닥 장선 아래에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설비 및 전기 작업이 용이하며 내부 설계 변경에 유리한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바닥 장선을 기초상부에 각각 설치하고 지면에서의 높이는 최소 450mm 이상, 목재 보로부터는 최소 300mm 이상 높여야 한다. 어느 현장이든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기초가 놓일 지반과 적정한 기초를 선택하는 것이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기초가 놓일 지반과 적정한 기초를 선택하는 것이다. 지반의 상태에 따라 기초와 지정 등의 크기와 위치, 강도 등이 달라지고 상부 구조물의 평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목조주택의 기초 상부는 그라운드 레벨로부터
500mm 이상 높여주는 것이 좋다. 지면으로 너무 가까울 경우에는 뭐 병해충이랑 토대 등이 썩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지면 아래로 300mm 이하로 기초판이 설치될 경우 동결과 해빙이 반복되어 기초에 균열을 유발할 수 있다. 동결선을 참조. 콘크리트 기초와 그 기초의 종류와 특징이 나오는데, 종류와 특징 보면 독립기초는 기둥으로부터 하중을 독립적으로 집안 및 지정에 전달. 그래서 기둥 밑에 이렇게 달린 기초, 이렇게 달린 기초, 독립기초. 복합기초는 2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하나의 기초판으로 전달. 이거죠, 이거. 이렇게. 줄기초는 벽 또는 기둥으로부터 하중을 띠 모양으로 하여 집안에 전달. 이거 뭐 기다란 이렇게 있는 줄기초, 이렇게 여기 또 있고 기둥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서 줄기초. 매트 기초는 아까 검색해서 나왔지만 하나의 판때기 전체가 기초인 거. 뭐 간격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앵커볼트의 간격은 2000mm 이하로 가는 것이 좋고, 기초의 외부에서부터 안쪽으로 300mm 이내로 설치한다. 이는 2x4를 사용할 때의 간격이며 2x4 이상의 토대를 사용할 때는 뭐 비례해서 간격을 정하는 것이 좋다. 주의사항이 있긴 있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겠다. 앵커볼트가 기울어졌다고 해서 파이프 등을 삽입하여 앵커를 직선으로 펴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다. 앵커를 직선으로 자로 잡을 때 앵커 주변에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분의 유출입이 높아지는 부분이 되므로 앵커볼트에 녹 발생 및 기초 콘크리트의 균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콘크리트 기초에 사용되는 앵커볼트는 L자형 앵커볼트, 세트 앵커볼트, 케미컬 앵커볼트 세 가지 등이 있고, 목조주택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L형 앵커볼트, L형 앵커볼트. 아까 말했다시피 이 끝에서부터 300mm 이내의 앵커볼트를 이제 해줘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앵커볼트의 간격은 2000mm 이하로 봐야 되고. 아, 이것도 생각나네. 이거는 구조목의 품질 그거고, 판때기는 KSF 31113. 외워졌구만. 보면은 뭐 바닥 장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보면 바닥 장선은 KSF 3020의 1종 구조대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지닌 단면 길이 140mm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바닥 장선은 경관 기준에 따라서 구조 내력상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된다. 당연한 거고. 그리고 장선과 장선 사이로 보마기를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장선의 뒤틀림 등을 방지할 수 있다. 바닥 장선 간의 간격은 650mm 이하로 하여야 하며 바닥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장선과 같은 치수 이상의 단면을 가지는 장선으로 보강해야 한다. 각 장선 그리고 부재료의 종류와 특징이 나와 있는데, 장선 조이스트 바닥 또는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통상 두께 50mm 재로 평행하게 사용되는 수평구조 부재로서 바닥과 상부의 하중을 아래로 전달한다. 그렇지. 장선거리, 조이스트 행거, 연마기 장선, 끝마기 장선 또는 보에 결합되는 장선을 제 위치에 고정시켜주는 금속 철물로 브리들 아이언 스터업이라고 한다. 연마기 장선, 림 조이스트, 바닥 골조에서 외곽을 구성하는 장선 부재. 반장선, 테일 조이스트, 바닥에 설치되는 개구부에 의하여 절단되는 짧은 바닥 장선. 개구부에 의하여 절단되는 짧은 바닥 장선. 테일 조이스트, 바닥에 설치되는 개구부에 의하여 절단되는 짧은 바닥 장선. 반장선이다. 설명이 나오고. 바닥 덮개. 제어 쪽매가 TNG였구나. 제어 쪽매가 TNG 방식이었네. 지금 알았네. 읽어보면 바닥 덮개. 장선 위의 바닥 덮개는 변형이 작으며 표면 대패질되어 고르고 평탄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최종 실내 마감이 되는 면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혀 쪽매 TNG 방식으로 제조된 합판을 사용할 경우 견고히 시공할 수 있지만 추후 합판의 수축과 팽창을 반복할 경우 이음면이 솟아오를 수 있어 상부 마감재까지 결함 발생이 높아지게 된다. 바닥 덮개는 두께 18mm 이상, 구조용 합판 또는 OSB, 파티클보드 이와 등등 이상의 구조용 판상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용 판상재는 KSF3113. 바닥 덮개는 바닥과 장선 사이에 내수 접착제, 그리고 멜라민 요소 공축 합수지 목재용 접착제. 바닥 덮개는 바닥 덮개랑 장선을 이렇게 붙일 때 이 사이에 내수 접착제 또는 멜라민 요소 공축 합수지 목재용 접착제를 발라주어야 한다. 그래서 장선을 고정해야 된다. 접착제를 바르고 적정 치수의 못으로 덮개와 장선을 고정해야 한다. 보면은 바닥의 경우 적재 하중에 의한 처짐일 경우 경관의 240분의 경관이 이하, 전체 하중에 의한 처짐일 경우 180분의 경관 이하여야 한다. 바닥 덮개는 합판을 많이 사용하지만 목질 복합 재료인 OSB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기본적으로 습기, OSB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 OSB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OSB의 장점으로는 습기 및 수분에 강하고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견고히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닥 덮개 시공 시 필요사항 및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외부 노출되는 곳 또는 주방, 용실, 욕실이겠죠? 욕실, 주방과 욕실 등 수분과 습기 외부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곳에는 내수합판 또는 OSB를 사용한다. 합판을 사용할 경우 목리 방향이 장선에 직각이 되도록 시공하며 그래야지 이렇게 힘을 받는구나.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쪼개지겠네. 그치. 목리 방향이 장선에 직각. 합판을 사용할 경우 목리 방향이 장선에 직각이 되도록 시공하며 맞댄 부위는 장선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교차시킨다. 맞댄 부위는 장선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교차시킨다. 두께 12에서 18mm의 합판은 8D 일반 못이나 6D 나사못, 41mm 좁은 머리 스테이플을 사용하여 장선에 못 박는다. 두께 18mm 이상의 OSB 등에는 8D 나사못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못은 모서리에서부터 150mm, 중앙부에서부터 300mm의 간격으로 박는다. 이거 알아둬야 될 거 많네, 여기 이제. 못과 접착제를 동시에 사용하면 바닥 구조의 강성과 허용 지간이 증가되고 장선의 수축, 변형에 따라 못이 빠지는 현상이 없다. 그치, 못과 접착제를 같이. 못과 접착제. 아까 뭐 요소, 멜라민 요소 공축 합수지 목재용 접착제 또는 내수 접착제. 못으로 바닥 덮개랑 장선이랑 결합을 시켜줘야 된다. 못과 접착제를 동시에 사용하면 바닥 구조의 강성과 허용 지간이 증가되고 장선의 수축 변형에 따라 못이 빠지는 현상이 없다. 아까 나왔던 거. 뭐였냐 또. 내수 접착제. 그리고 멜라민 요소 공축 합수지 목재용 접착제. 내수 접착제, 멜라민 요소 공축 합수지 목재용 접착제. 합판은 인접 합판과의 틈을 5mm 정도 두는 것이 변형에 의한 결함 발생 방지에 유리하다. 여기 만약 합판일 경우에는 이 목리 방향이 이렇게 스터드와 직각이 되게 놓는다. 출입구. 출입구에 관한 내용인데 바닥 출입구의 바디 장선은 서로 이음된 부분에서 헤더에 따라 부과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타 바디 장선은 이중으로 설치하여 특수한 조건에도 적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입구의 긴 방향이 장선 방향과 평행할 때 끊어지는 장선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출입구는 바닥을 지지하는 중앙보 또는 하중을 지지하는 내력벽을 통과하면 안된다. 다시. 출입구의 긴 방향이 장선 방향과 평행할 때 끊어지는 장선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출입구는 바닥을 지지하는
중앙부 또는 하중을 지지하는 내력벽을 통과하면 안 된다. 가능한 한쪽의 장선과 맞닿을 수 있게 출입구를 설치하여 바지 장선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며 출입구 너비가 1.2m 미만이며 장선 지간의 끝에서 1.2m 이내에 설치되는 헤더는 한 개만 설치하여도 무방하다. 1.8m 이상의 후미 장선은 금속재 장선 행거를 이용하여 부착시켜야 한다. 1.8m 이상의 후미 장선은 금속재 장선 행거를 이용하여 부착시켜야 한다. 넓은 출입구가 필요한 경우 이중 헤더를 설치하여 출입구 너비 3.0m까지 시공이 가능하다. 이때는 이중 헤더의 두 번째 부재를 설치하기 전에 이중 헤더와 후미 장선을 못으로 접합하고 장선 거리를 사용해야 한다. 다시 읽어보면 1.8m 이상의 후미 장선은 금속재 장선 행거를 이용하여 부착시켜야 한다. 넓은 출입구가 필요한 경우 이중 헤더를 설치하여 출입구 너비가 3.0m까지 시공이 가능하다. 이때는 이중 헤더의 두 번째 부재에 설치하기 전에 이중 헤더와 후미 장선을 못으로 접합하고 장선 거리를 사용해야 한다. 잘 이해가 안 되네. 나와 있긴 하네. 여기가 출입구구나. 여기 밑에는 계단인 거고, 이렇게. 이중헤더로 여기, 이중헤더. 지워. 이중헤더 깔고, 장선거리 사용해서 걸어주고, 이렇게. 걸어주고. L자형 장선거리. 해주고, 그리고 또 뭐야. 바지 장선. 그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네. 바닥 장선 천공. 중요한 거 나온다. 바닥 장선 천공, 천장에 설치되는 설비 배관, 닥트, 전기선, 기타 등이 장선과 수직으로 설치될 경우 장선의 천공부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장선을 일정 간격으로 천공하거나 일부분을 파내기도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응력 및 하중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 후 장선의 구멍을 뚫을 수 있어야 한다. 장선 한 개당 너무 많은 부분에서 천공을 하거나 일부를 파낸 경우 장선의 각 측면에 덧판을 붙여 못으로 고정하거나 추가적인 부재를 설치해서 보강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하중이 집중되는 곳인 장선의 중앙부는 천공을 하면 안 된다. 보자, 중요한 거 나온다 이제. 장선 천공은 그림과 같이 장선 깊이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장선의 상부 또는 하부로부터 50mm 미만인 곳에는 천공을 금지한다. 장선의 일부를 파낼 때는 장선 깊이의 6분의 1 이하로 하고 파냄 폭은 내력벽에서 장선 깊이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또한 장선 상부와 하부를 동시에 파내면 안 된다. 여기는 파내면 안 된다. 여기 보면은 6분의 1 6분의 D, 그치, 3분의 D
천공 하는 것도 3분의 D. 그리고 여기서 50mm 미만은 천공 금지. 나와있네. 잘 나와있네. 잘 봐야 되는군. 장선의 연결 철물. 장선의 연결 철물. 장선의 연결 철물이 이렇게 있다. 장선거리, 장선 연결 철물. V형, H형, 날개형, 이건 설치된 거고. 장선 연결 철물의 종류와 사용 예.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보고 중요한 거 있으면 체크해놓고. 장선과 같이 하중을 받으며 분산시켜주는 구조부재의 연결 철물 사용 시 연결 철물의 역할이 나오네. 보면은 장선과 같이 하중을 받으며 분산시켜주는 구조부재의 연결 철물. 목재의 방부 상태, 연결부 위치와 모양에 적합한 연결 철물 사용, 권장 및 규격못의 사용, 정확한 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류 V형, H형, 날개형 이렇게 있네. 장선 거리. (1층) 콘크리트 위 토대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립 및 설치한다. 실실러를 부착하고 토대에 구멍을 뚫는다. 실실러는 지면과 맞닿아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를 해주며 콘크리트 기초 위 토대 이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수분을 1차적으로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실실러가 뭔지 나오는데 또한 콘크리트 기초와 토대 사이 빈 공간으로 유입될 수 있는 외부 수분과 공기 등을 수밀하게 막기 위해 설치되는 방수 및 단열 역할을 하는 자재이다. 실실러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섬유질 성분의 실러를 많이 사용한다. 실실러 설치는 콘크리트 기초 상부 토대가 되는 콘크리트 기초 상부 토대가 설치되는 위치에 설치하며 토대 작업 이전에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되게 많이 나오네. 중요한 것들. 실실러는 쉽게 구멍이 뚫리므로 콘크리트 기초 위 튀어나온 앵커 볼트를 관통하여 설치하면 된다. 실실러가 만나는 부분은 겹치 미음으로 설치해 놓는다. 실실러 설치 후 토대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를 해야 하는데 우선 토대에 앵커 볼트 간격에 맞추어 구멍을 뚫어야 한다. 이는 템플릿을 이용하면 쉽게 작업할 수 있다. 템플릿은 토대에 구멍을 뚫을 수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판, 모형을 뜻한다. 템플릿은 지붕 석가래, 계단 등에도 사용을 하므로 사용법을 충분히 익혀놓으면 손쉬운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다 중요하네. 실실러. 실실러가 뭔지가 나오고 콘크리트 기초 위에 실실러를 설치. 이중 밑갈돌이, 실실러, 기초벽 콘크리트,
토대 상부, 앵커볼트, 실실러. 템플릿, 전동 드릴, 토대 템플릿을 사용하여 앵커볼트와 토대 구멍 위치 잡기, 토대 구멍 뚫기. 2번 토대 및 이중 밑갈도리를 조립한다. 토대 조립을 위해 우선 토대와 이중 밑갈도리를 준비해 놓는다. 콘크리트 기초 위 먹매김을 통해 구획을 표시해 놓은 다음 표시된 기준선에 따라 토대를 설치해 나간다. 토대를 설치할 때는 1층 벽체를 어떤 방식으로 조립을 해나갈 것인지를 미리 파악한 후 토대 설치를 이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벽체가 맞지 않는다거나 토대의 위치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구멍을 미리 뚫어놓은 토대를 콘크리트 기초에서 튀어나와 있는 앵커볼트에 삽입하여 고정하며 설치된 토대 위에 이중 밑갈도리를 설치한다. 이중 밑갈도리는 토대와 서로 교차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는 추후 온수난방 설치 공사 시 기포 콘크리트 타설 작업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플레이트의 높이를 높여주는 것이며 또한 콘크리트에 묻힐 수 있으므로 방부목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림 한번 보고 콘크리트 기초가 있고 토대 기초 위에 실실러를 깔고 그 위에 앵커볼트를 박고 토대를 그 위에 토대가 있고 그 토대 위에다가 이중 밑갈도리를 또 얹고 이 그림이 중요하네. 콘크리트 기초가 있고 그러니까 목재에서는 무슨 기초였지? 판때기 기초? 전면 기초, 매트 기초. 매트 기초로 하니까 기초 위에다가 실실러를 쭉 깔고 그 위에 앵커볼트 박아 놓은 다음에 토대 놓고 토대 위에 이중 밑갈도리 얹어 놓고 신기하다. 외벽을 설치하기 위해서도 외벽과 같이 콘크리트 기초에 앵커볼트를 삽입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초가 매트 콘크리트 형태, 그치, 매트 기초, 아까 설명했던 판때기 기초.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타설 전 앵커를 삽입할 수가 없다. 신기하다. 그림이 중요한 것 같은데. 토대가 있고 이게 기초잖아 지금. 기초에 L자형 앵커볼트, 내벽 앵커볼트, 기초, 토대, 기초에다가 이제 구멍 뚫고 나서 먼저 앵커볼트, I형 앵커볼트, 토대에다가 앵커볼트. 여기다가도 토대에다가도 구멍 바로 뚫어도 되나? 토대 해놓고도 내벽 토대, 콘크리트 기초.
바닥이 이미 시작된 거였나? 어쩐지 많다 싶었는데. 이 층에 장선 및 합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 바닥 장선을 배치한다. 2층 바닥 장선을 배치하기 위해 2층 바닥 평면도를 보고 출입구의 위치, 벽체 간격 등을 확인 후 장선을 배치할 위치 및 간격 등을 계획한다. 도마기는 경사 못 받기 되어야 한다. 참고로 목질 판상제인 합판이 1200 바이 2400mm와 1220 바이 2440일 경우 장선은 각각 400 또는 600, 406 또는 606, 610mm가 되어야 한다. 한시야 벌써? 아, 어쩐지 피곤하더라. 집중도 안 되네. 투바이포 38에 89 투바이포. 장선이 길거나 수평화 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1200mm 이내 간격으로 한다. 장선 보마기. 장선 보마기는 그 이렇게 쏘는 거. 지금 기억력이 안 좋아졌네. 경사 못 받기. 경사 못 받기. 이러고도 되는구나. 엇대기, 맞대기.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신기하네. 이렇게도 해볼 걸 그랬다, 전에. 부스 할 때. 이거 엇대기로도. 생각도 못했네. 바닥의 목질 판상제는 18T 이상. TNG 방식. 장선. 천공되는 지름은 천공. 따냄이랑 천공 또 나오죠, 여기서. 천공되는 지름은 높이의 3분의 1 이하여야 되고, 아래 위 기준 최소 50mm 간격을 두어 위치.
따냄의 경우는 3분의 1 부분에는 위치하면 안된다. 파냄 깊이와 길이는 각각 장선 내력벽에서 장선 깊이 2분의 1 이내에서만 할 수 있다. 뭐 장선 접합부에 못 받기 표준이 있는데 우선은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윗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학습 4 마루판 설치하기부터는 내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학습 3까지만 하도록 하고 내일 학습 4를 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너무 집중이 안 돼서 학습 4부터는 내일 보도록 할게요. 이거 우선 북마크 해놓고 학습 4부터는 내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